SQLD 자격증 특강 함께 하시겠습니다. SQL 활용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이번에는 내용이 좀 많습니다. 서브 쿼리, 집합 연상자, 그룹 함수, 윈도우 함수, 탑 앤 쿼리, 계층형 지리와 셀프 조인, 그리고 정규 표현식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으니만큼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빠르게 반복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SQLD 자격증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차는 SQL 활용편인데요. 서브 쿼리, 집합 연산자, 그룹 함수, 윈도우 함수, 엔탑 쿼리, 계층형 지리와 셀프 조인, 피벗절과 언피벗절, 그 다음에 정규 표현식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요 내용들 서브 쿼리부터 엔탑 쿼리 정도가 조금 이제 예제까지 포함해서 살펴볼 내용이 다소 많은 편이고요. 뒤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간단한 개념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서브 쿼리를 볼게요. 서브 쿼리. 어찌 보면은 어렵지 않은 개념인데요. 암기해야 될 요소가 몇 개 있습니다. 먼저 서브 쿼리의 개념과 종류를 볼 건데요. 서브 쿼리. 메인 쿼리에 포함된 종속 관계의 쿼리를 서브 쿼리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의 SQL문 안에 또 다른 SQL문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메인 쿼리에 포함된 종속 관계의 쿼리, 하나의 SQL문 안에 포함된 또 다른 SQL문, 이것을 서브 쿼리라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서브 쿼리는요, 종류가 있습니다. 이 종류를 암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네이스티드 서브 쿼리가 있습니다. 중첩 서브 쿼리라고도 합니다. 중첩 서브 쿼리, 네이스티드 서브 쿼리는요, 웨어절에 위치해요. 셀렉트, 프롬, 웨어절 있잖아요. 그 웨어절에 쿼리가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한 개 이상의 컬럼이나 또는 한 개 이상의 행을 반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개의 한 개 이상의 컬럼 또는 한 개 이상의 행을 반환할 수 있는데, 한 개의 행을 반환하는 쿼리를 단일 행 서브 쿼리라고 하고요. 여러 행을 반환하는 경우를 다중행 서브 쿼리라고 합니다. 또 여러 개의 컬럼을 반환하면 다중 컬럼 서브 쿼리라고 합니다. 이름을 부여한 거니까 사실 크게 어렵진 않죠. 다만 웨어절에 위치한 경우 네이스트 서브 쿼리, 중첩 서브 쿼리라고 한다라는 것은 암기해 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쿼리와 관계가 없는 서브 쿼리인 경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즉 메인 쿼리에 관련되어 있는 컬럼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비연관 쿼리라고 합니다. 대신 연관 쿼리라는 게 있는데요. 연관 서브 쿼리죠. 연관 서브 쿼리가 있는데 메인 쿼리와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연관 서브 쿼리라고 합니다. 즉 메인 쿼리에 컬럼이 존재하는 거죠. 자, 이런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라인 뷰가 있습니다. 인라인 뷰는요, from 절에 위치해요. 그리고 뷰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뷰는요, 원래 그런 테이블은 없는 건데 논리적으로 구성해 놓은,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테이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from 절에서 다용해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뷰다라는 의미로 인라인 뷰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칼라 서브 쿼리가 있습니다. 보통 스칼라는 값을 의미하는 그런 용어거든요. 스칼라 서브 쿼리는 셀렉트 절에 위치합니다. 뭔가 출력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단일 컬럼, 단일 행을 반환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네이스트 서브 쿼리는 웨어절, 인라인 뷰는 프롬절, 스칼라 서브 쿼리는 셀렉트 절. 이거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이스트 서브 쿼리는 메인 쿼리에 컬럼이 존재하지 않는, 즉 관계가 없는 비연관 서브 쿼리. 메인 쿼리에 컬럼이 존재하는, 즉 관계가 있는 연관 서브 쿼리. 이런 게 있다. 스칼라 서브 쿼리의 특징은 단일 컬럼과 단일 행을 반환한다. 됐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일행 서브 쿼리, 다중행 서브 쿼리, 다중 컬럼 서브 쿼리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 다시 적어놓은 겁니다. 이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위에 요렇게 예제를 하나 적어 놓았습니다. 보시면은요, 웨어절의 조건에
팀 아이디는 되어 있는데 쿼리가 또 새로 들어가 있죠? 맞습니다. 웨어절에 또 다른 쿼리, 즉 서브 쿼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웨어절에 서브 쿼리가 들어가면 뭐라고 그랬죠? 예, 네이스트 서브 쿼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요렇게 연관해서 기억해 주시면 더 좋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다시 암기하겠습니다. 중요해서 다시 가져온 거예요. 네이스트 서브 쿼리 뭐라고요? 웨어절에 위치한다. 인라인 뷰 뭐라고요? 프롬절에 위치한다. 스칼라 서브 쿼리 뭐라고요? 셀렉트절에 위치한다. 됐죠? 자, 이렇게만 하면은 또 암기가 안 될 수도 있어서 또 예제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형태를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셀렉트절에 이렇게 서브 쿼리가 포함될 수 있는데 이거를 스칼라 서브 쿼리라고 한다. 프롬절에 원래 프롬절에는 테이블이 와야 되잖아요. 뷰라는 것도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프롬절에 들어오는 것을 인라인 뷰라고 한다. 웨어절에도 올 수 있는데 그때 들어오는 서브 쿼리를 중첩 서브 쿼리라고 한다. 됐죠? 네이스 서브 쿼리 얘기하는 겁니다.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예제를 기억해 주시면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SQL과 연결해서도 기억하시기가 더 좋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앞서서 잠깐 설명드렸던 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란 무엇인가? 하나 이상의 기본 테이블이나 다른 뷰를 이용해서 생성된 가상의 테이블이에요. 즉, 딕셔너리에는요, 뷰의 정의만 저장되고 실제 데이터가 디스크 저장 공간에 저장되진 않습니다. 왜 사용할까요? 테이블 전체를 누군가가 마음대로 접근한다 그러면 보안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테이블을 이용해서 별도의 뷰를 만들고 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준다면 의도한 대로 권한이라든지 데이터들을 오픈해 줄 수 있겠죠? 이렇게 보안성을 확보할 때 쓸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편의성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보시면 조금 전에 보신 내용을 보시면요. 이렇게 인라인 뷰에서 이렇게 SQL에서 서브 쿼리 등의 복잡한 쿼리가 포함될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요. 뷰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편하겠죠. 왜냐하면 복잡한 서브 쿼리를 계속 해가지 않고 뷰 이름으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인라인 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의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사용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크리에이트, 그 다음에 뷰 이름, 그 다음에 as 서브 쿼리입니다. 크리에이트 뷰 as이라는 거예요. 밑에 as가 가져왔는데요. 크리에이트 뷰 이름이 오는 거고요. as select, 그쵸? 마치 인라인 뷰와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사용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예제와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든 뷰는 필요 없으면 삭제해야겠죠? 어떻게 한다? 드롭 뷰 이름을 합니다. 예, 크리에이트 드롭. 우리 DDL에서 봤던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동일하게 사용한다는 거죠. 자, 이제 이러한 뷰는요, 또 종류가 있다고 해요. 간단하게만 볼게요. 단순 뷰, 복합 뷰, 인라인 뷰가 있다고 합니다. 인라인 뷰,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프롬들에 사용하는 뷰죠. 다음에 단순 뷰, 하나의 기본 테이블에서 복합 뷰, 2개 이상의 기본 테이블로 이렇게 키워드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집합 연산자에 대해서 볼 건데요. 집합 연산자가 무엇인가? 2개 이상의 테이블에 대한 쿼리의 결과 집합을 대상으로 연산을 수행하는 거예요. 쿼리를 해와서 그 결과 집합을 대상으로 연산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조인을 사용하지 않고 연관된 데이터를 조회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해요. 자, 이러한 집합 연산자는요, 여러 개의 종류가 있는데요. 유니온이 있고요. 유니온 올이 있고요. 인터섹트가 있고요. 마이너스 또 익셉트가 있습니다. 유니온은 뭐냐면요. 쿼리 결과의 합집합이에요. 중복된 행은 하나의 행으로 출력합니다. 유니온 올은요. 결과 집합의 합집합인데 중복된 행도 그대로 출력합니다. 보통 질의 결과가 상호 배타적일 때 주로 사용합니다. 인터섹트가 있습니다. 쿼리 결과의 교집합이에요. 중복된 행은 하나의 행으로 출력합니다. 마이너스와 익셉트예요. 앞에 쿼리 결과에서 뒤에 쿼리 결과를 뺀 차집합,
중복된 행은 하나의 행으로 출력됩니다. 간단한 예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셀렉트 하나가 있죠. 그러고 뒤에 보면 또 셀렉트가 있죠. 이 두 개의 셀렉트 구문의 결과를 유니온 올 어떻게 한다는 거죠? 결과 집합을 합집합 하나로 만들어서 표현해 주겠다는 겁니다. 유저 t와 스튜디언트 언더바 t 요 셀렉트한 결과를 합쳐서 하나로 보여주는데 유니온 올이니까 중복된 행도 그대로 출력한다는 거죠. 밑에 보겠습니다. select from user t 마이너스죠. 그쵸? 앞에 쿼리 결과에서 뒤에 쿼리 결과를 뺀 차집합인 거죠. 중복된 행은 하나의 행으로 출력하고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겁니다. 실제 쿼리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유니온 올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룹 함수의 특징과 종류를 볼 건데요. 그룹 함수가 무엇이냐? SQL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셀렉트 쿼리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내용들을 가지고 특징점을 좀 볼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보통 그룹 바이 한 다음에 적용할 수 있는 분석 함수입니다. 그렇죠? 뭔가 분석을 하는 거니까. 그룹 함수의 종류로는요. 카운트, sum, avg, max, min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다시 한번 체크한 거로 하고요. 이제 롤업, 큐브, 그룹핑 세트, 그룹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 좀 생소하니까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살펴봐야겠죠? 예, 이런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롤업 함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롤 함수는 무엇이냐? 그룹 바이로 묶인 컬럼의 서브 토탈 소개를 계산합니다. 또 이 계층 구조라는 의미는 잠시 예제를 보시면 되는데요. 계층 구조를 갖고요. 그룹 바이 컬럼의 순서가 변경되면 결과도 변경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룹핑 컬럼의 개수가 n개이면요. n 더하기 1개 레벨의 소개가 생성됩니다. 형식은요. 롤업 A, B 두 개, 이건 A, B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올 수 있습니다. 밑에 예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가 오고 있는 거죠. 두 개의 소그룹 A, B가 돼 있으면 두 개의 소그룹을 지정한 경우잖아요. 각각 A, B로 그룹핑한 소개, 그 다음에 A로 그룹핑한 소개, 그 다음에 총합계를 출력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밑에 같은 경우에는요. 이어 몬스 프로덕트 3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A, B, C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 B, C 전체, 자 A, B, C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 B, C 전체, 그 다음에 A, B,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총합계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A, B, C로 지정하면 어떻다고요? A, B, C, A, B, A, 그 다음에 총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따져가면은 4개, 5개도 그룹핑 하실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볼 건데요. 예제를 보시면요. 여기에 테이블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까지 제가 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시간이 너무 기니까 한번 이렇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이블이 있고요. 이 테이블에 대해서 이렇게 셀렉트를 하는데요. 어마운트 뭐 이렇게 다 셀렉트 했죠. 썸도 썼습니다. 집계도 하는데 이거는 토탈 세일스라고 이렇게 별칭까지 부여했습니다. 세일즈 테이블로부터 당연히 가져와서 처리를 하는 거고요. 자, 그룹 바이. 근데 롤업입니다. 이어 몬스 프로덕트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따지면 이어 몬스 프로덕트, 이어 몬스, 이어 그다음에 전체의 서브 토탈이 표시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요.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참고로 여기서 널 값은요. 소개를 의미해요. 널이 됐다는 거는 소개예요. 예를 들면 여기 널이 3개 있잖아요. 3개에 대한 총계가 750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총계가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어가 2023년, 그 다음에 몬스가 1, 그 다음에 프로덕트가 널인 것을 볼게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요거는 뭐죠? 2023년에 1월에 모든 제품의 총 판매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300개.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롤업, 그룹핑을 한 다음에 기준에 따라 가지고 소개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당연히 비즈니스 리포트 작성이나 데이터 분석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거지요.
이제 큐브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큐브, 결합 가능한 모든 조합에 대한 다차원 집계를 생성합니다. 형식은요. 큐브 A, B 이렇게 할게요. 당연히 A, B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올 수 있는 겁니다. 큐브 A, B 만약에 이렇게 온다면 두 개의 소그룹을 지정한 경우잖아요. 각각 A, B로 그룹핑한 속에 A로 그룹핑한 속에 B로 그룹핑한 속에 총합계가 추적됩니다. 앞서 봤던 노릇과는 다르죠? 예, 조금 더 다차원적인 집계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살펴봤던 동일한 테이블을 가지고 그룹 바이 큐브, 이어, 몬스, 프로덕트 이렇게 그룹 바이를 수행하게 되면은요. 이것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확대해 봐도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롤업보다는 더 많은 정보가 나오죠. 큐브는 다시 하겠습니다. 큐브는 가능한 모든 차원 조합에 대한 합계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이어가 널이고요. 몬스가 1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가 A라고 해볼게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널은 그 해당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모든 연도에서 1월에 프로덕트 A의 총 판매량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쵸? 마찬가지로 이어가 널이고 몬스가 널이고 프로덕트 A가 B인 이 항목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연도, 모든 달에 대한 프로덕트 A의 총 판매량을 나타내는 거죠. 그쵸? 다소 복잡하지만 이 널이라는 표시와 함께 이 조합되는 내용들을 고민해 보시면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소 어렵지만 대신에 앞서 살펴봤던 롤업과 큐브의 차이점 이런 것들의 차이점은 정확히 기억하시고 확인하실 수 있어야겠죠. 이처럼 큐브를 사용하면 데이터를 여러 차원, 다차원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차원으로 분석할 수 있고요. 특히 복잡한 데이터 분석과 레포트 할 때 좀 유리하겠죠? 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큐브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룹핑 세트에 대해서 볼게요. 그룹핑 세트. 뭔가 지정하는 느낌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원하는 부분, 특정 항목의 소개를 계산합니다. 인수의 순서가 바뀌어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형식, 요거는 이제 더 많이 다르게도 올 수 있는 건데 하나 예라고 했습니다. 그룹핑 세트 A, B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 경우에는요. A로 그룹핑한 소개, B로 그룹핑한 소개, 총 합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룹핑 세트 A 합계. 롤업도 오네요? 예, 맞습니다. 롤업과 큐브도 인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계속 사용해 왔던 요 테이블을 놓고요. 그 다음에 그룹핑 세트 이어 몬스 프로덕트 이어 어떤 의미일까요? 예, 연도와 월별 합계, 월과 제품별 합계, 그 다음에 연도별 합계가 되겠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요 맨 마지막은 뭘까요? 예, 맨 마지막은 그 연도, 그쵸? 연도별 합계가 되겠죠. 750이 되겠네요. 이처럼 그룹픽 셋을 사용하면 특정한 집계 수준의 조합을 선택적으로 계산할 수 있죠. 따라서 조금 더 유연하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롤업, 큐브, 그룹핑 세트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목적과 또 데이터를 분석하는 특징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겠지요. 이제 그룹핑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핑 함수가 있는데요. 그룹핑은요. 그룹 함수에서 생성된 합계를 구분해주는 함수예요. 구분해주는 함수. 소개의 여부에 따라서 1 혹은 0, 1과 0 혹은 원하는 문자열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롤업과 큐브 그룹핑 세트와 함께 쓸 수 있고요. 결과에 따라서 케이스 혹은 디코드 등을 이용을 해서 문자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소 좀 헷갈리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제를 보시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제를 보시면은요. 셀렉트, 그쵸? 근데 디코드가 들어갔습니다. 이거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룹핑 이어 1이죠, 1. 만약에 그룹핑이 돼 있다면 올 이어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다면은 이어를 문자열로 출력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디코딩, 몬스가 그룹핑된 상황이면
그쵸? 1이 되는 거잖아요. 그 결과가 1과 같다면 올 몬스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되는 몬스 개월수를 출력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롤업 돼 있네요. 이어와 몬스로 보시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요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자,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은 어떤 의미죠? 각각 2023년 1월과 2월에 판매 합계죠. 그쵸? 판매 합계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 행은 뭐죠? 예, 2023년 전체에 대한 합계인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원래 널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애뉴얼 뭐 이렇게 표시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룹핑 된 상황이라는 의미인 거니까 올 몬스라는 문자열이 대신 출력이 된 겁니다. 여기 올 몬스. 그쵸? 이게 대신 이렇게 출력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어 쪽도 그룹핑이 돼 있으니까 올 이어스 요게 출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올 몬스 그래서 된 거고요. 맨 마지막 거는 뭐예요? 모든 연도 모든 달에 대한 판매 합계인 거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룹핑을 지정해주지 않았다면 이게 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앞에 우리 노르패스 본 것처럼. 뭔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룹핑과 또 추가해서 단순히 1, 0 이게 아니라 디코드를 함께 사용하게 되면 집계된 데이터를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의미를 확인할 때 조금 더 유리하겠지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게 그룹핑이 되겠습니다. 이제 윈도우 함수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윈도우 함수의 특징과 종류가 있습니다. 오버 문구를 키워드로 포함하고요. 행과 행 간의 관계를 정의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러한 함수가 윈도우 함수인데요. 당연히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 순위, 집계, 행 순서 함수, 비율 함수 이런 게 있고요. 랭크, 데스 랭크, 로우 넘버, 집계 함수에는 sum, max, min, avg, count 우리가 이미 봤던 거지요. 행순서 함수는 first value, last value, lag, lea 그러니까 read 이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율 함수는 cost, dist, percent 언더바 랭크, ntil, ratio 언더바 to 언더바 레포트 이런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읊어 드릴게요. 의미를. 자, 한번 봐주세요. 랭크 중복 순위를 포함한다. 댄스 언더바 랭크 중복 순위를 무시한다. 즉 중간에 순위를 비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우 언더바 넘버 단순히 행번호를 표시한다. 값에 무관하게 고유한 순서를 부여한다. 일반 집계함수 sum, max, min, avg, count는 이미 보고 왔고요. 행순서 함수 first value 첫 값, last 언더바 value 끝값, lag, lead 각각 이전행, 이후행. 그쵸? 그 다음에 비율 함수에서 퍼센트 언더바 랭크 백분율 순위, 백분율의 순위, 커스트 언더바 dist 현재 행 이하 값을 포함한 누적 백분율, ntil이 전체 데이터를 A 등분, 그러니까 A라는 건 뭐냐면요, 뭐라 그럴까, 인자로 지정한 값을 말하는 겁니다. 레이시 언더바 투 언더바 레포트 총합계에 대한 값의 백분율. 자, 당연히 관련된 내용 하나씩 봐야겠죠. 암기가 필요한 항목입니다. 자, 관련된 내용 계속 보아 나가겠습니다. 자, 윈도우 함수 중에서 순위 함수를 볼 건데요. 랭크, 순위를 카운트하고 중복 순위를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중복된 수만큼 증가한 다음에 그 다음 카운트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댄스 언더바 랭크, 순위를 카운트하는데 중복 순위를 무시한다고 했습니다. 로우 언더바 넘버, 동일한 값 순위라도 고유한 순서를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예제를 보는 게 가장 쉽겠죠? 참고로 앞서서 우리가 봤던 그 세이지 테이블에 세이지 펄슨과 어마운트 컬럼이 있다고 그냥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복잡하니까 굳이 또 테이블을 새로 셀렉트해서 표시하는 건 생략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 그 셀렉트 문에서 각각 자, 랭크, 댄스 랭크, 로우 넘버라는 윈도우 함수를 사용하고 있죠? 당연히 오버 키워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쵸? 자, 근데 각각 세일즈 랭크, 댄스 랭크, 로우 넘버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볼게요. 세일즈 랭크 1, 2, 2, 4죠? 왜죠? 중간은 건너뛰니까요. 그러니까 중복된 수만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카운트부터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 2, 2. 그러니까 총 3개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4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댄스 랭크는 어떻다고요?
예, 중복 순위를 무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 2, 2, 3이 와버린 겁니다. 그쵸. 세일스 로우 넘버는 그냥 1, 2, 3, 4 이렇게 고유한 값이 부여돼서 나오는 거고요.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조금 더 기억하시기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sum, max, min, average, count 보겠습니다. 카운트는 건수죠. 데이터를 그룹화하지 않고 각 행에 대해서 연산을 수행할 수 있고요. 윈도잉 구문을 이용해서 대상행의 범위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된 이제 SQL 보면은요, 이렇게 sum, max, average, count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앞에서 한 것 같이 세일즈 테이블에 세일즈 퍼슨과 몬스 어카운트 컬럼이 있다고 가정해서 그냥 보는 겁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각 행은 영업사원별 월별 판매액을 보여주는 거고요. 토탈 세일즈는 토탈 세일즈는 해당 영업사원의 총 판매액을 나타내고요. 맥스 세일은 해당 영업사원의 최대 판매액을 나타내고요. 에이브지 세일은 뭘까요? 평균 판매액을 나타납니다. 세일즈 카운트는 해당 영업사원이 수행한 총 판매 건수를 나타내고요. 그쵸? 왜 여기 이렇게 에리어스 별칭을 줬으니까요. 연계해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직계함수 내용 계속 좀 볼 건데요. 예를 한 가지 더 가져오긴 했지만 다소 좀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쿼리가 될 수 있다는 것 정도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세일즈 테이블에 세일즈 펄슨과 데이트, 어마운트 컬럼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서 데이트 있잖아요. 데이트는 그 거래 일자를 나타낸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요. 레인지가 있는데 비트윈, 인터널 1이잖아요. 몬스, 프로시딩 앤드 컬런트 돼 있잖아요. 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음, 현재 행을 기준으로 현재 행을 기준으로 이전 한 달간의 데이터를 포함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쵸? 좀 어렵죠. 예. 이 SQL이 아마도 우리가 쭉 그동안 살펴본 SQL 중에서 제일 복잡한 SQL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요. 자, between interval 1, months, proceeding, and current라고 돼 있잖아요. current row라고 돼 있잖아요. 요 항목이 현재행을 기준으로 이전 한 달간의 데이터를 포함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쿼리를 하게 되면은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 셈이 되는 거냐면요. 파티션 세일즈 펄슨이잖아요. 세일즈 펄슨별로 데이터를 분할해서 각 영업사원 그러니까 세일즈 펄슨별로 데이터를 분할해서 그쵸? 각 행에 대해서 지난 한 달간의 현재 행을 포함해서 총 판매액을 계산된 그 내용을 출력하는 겁니다. 그쵸?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지만 요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 정도 좀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행순서 함수를 볼 건데요. first underbar value 가장 앞에 데이터, last underbar value 가장 마지막에 데이터, lag 특정 수만큼 앞에 데이터, lead 특정 수만큼 뒤에 데이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 여기 이렇게 SQL문을 가져왔습니다. SQL문을 다 읽어버리면 또 역시 그 이제 너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이전에 했던 것과 이제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first value amount 있죠. 그다음에 LED amount 1이 있습니다. LED 뭐라고 그랬죠? 특정 수만큼 앞에 LED 특정 수만큼 뒤에 데이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요렇게 쿼리를 한 예제로 따지면 요렇게 예제가 오겠습니다. 요렇게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테이블에는 그냥 세일즈 펄슨과 데이터 어마운트 컬럼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보면은요. 영업사원별로 데이터를 분할한 다음에 각 행에 대해서 해당 영업사원의 첫 번째 판매, 그쵸? 퍼스트 세일 어카운트 여기 해놨잖아요. 퍼스트 세일 어카운트 첫 번째 판매액과 다음 거래 넥스트 세일 어마운트 요 판매액을 이제 산정해서 계산해서 출력하게 되는 거죠. 그쵸? 퍼스트 셀 어카운트는요.
각 영업사원의 첫 번째 판매액을 나타내는 거고요. first value니까. 그 다음에 이 값은 동일 영업사원 내에서는 동일하게 유지가 되겠죠. next sales account는 현재 행의 다음 판매액을 나타내는 겁니다. 마지막 행에서는 다음 판매액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 널이 되겠죠. 널이. 그쵸? 예, 요 내용들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가만히 살펴보시면 맞는 얘기인데 이게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단은 요 SQL을 보시고 결과까지 유추해 보시면 좋겠지만 전체 테이블 구조까지 보시면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암기해 주셔야겠죠. first 언더바 value 가장 앞에 데이터, last 언더바 value 가장 마지막에 데이터, LAG 특정 수만큼 앞에 데이터, LEAD 리드죠. 특정 수만큼 뒤에 데이터. 요거는 암기해 주셔야겠지요. 이번에는 비율 함수입니다. 비율 함수. 데이터들이 전체 데이터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산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레이쇼 언더바 투 언더바 퍼센트 파티션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고요. 퍼센트 언더바 랭크 현재 행의 100분위 수를 계산합니다. 참고로 0부터 1입니다. 0이 최소가 1이 최대예요. 커스트 그러니까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CUME 언더바 DIST 누적 배분율을 계산합니다. 누적해 가는 거예요. N 타일 행들을 N 등분한 다음에 현재 행의 등급을 계산합니다. 간단한 예제를 한번 보면은요. 레이시오 언더바 투 언더바 레포트 뭐죠? 파티션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거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관심 있는 그 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그 다음에 퍼센트 언더바 랭크 뭐죠? 예, 현재 행의 100분위 수인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쿼리를 해보면은 이와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단은 그 레이시오 투 레포트 있잖아요. 그쵸?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파티션 등을 나누지 않고 전체 행에 대해서 그냥 계산을 해본 거고요. 퍼센트 뱅크는 어마운트를 기준으로 정렬을 했을 때에 가장 낮은 어마운트를 가진 첫 행에 0순위를 갖고요. 가장 높은 어마운트를 가진 마지막 행이 1에 가까운 순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값들은 그 순위에 따라서 1과 0에 해당되는 그 분포를 갖게 되는 거고요. 자, 요 정도 내용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탑앤 쿼리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탑앤 쿼리. 테이블에서 상위 n개의 행을 검색하는 쿼리예요. 근데 이게 오라클일 때와 아닐 때가 좀 다른데요. 탑앤 쿼리 실행 방식이 오라클에서는 rowNum, ROWNUM이라는 의사 컬럼을 이용하고요. 같다라는 조건전을 사용할 수 없고요. 비교문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NCSQL, 다른 SQL이죠. 오라클이 아닌 SQL, NCSQL에서는요. patch first and rows only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보통 오더바이저과 함께 사용하고요. 자, SQL 예를 보겠습니다. select from 절은 생략하고요. where row number가 n이라는 숫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그러니까 탑 n만, 그쵸? n에 해당되는 탑 n, 그쵸? 그 개수만 출력하는 효과를 내게 주게 되겠죠?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쵸? n은 임의의 숫자인 겁니다. 여기서 문자가 아니고요. n은 그냥 제가 임의의 숫자라는 의미로 표시해 본 겁니다. 동일하게 NCSQL에서는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SQL, 그러니까 표준 SQL이라고 그럴까? 일반적인 SQL 말하는 거예요. 오라클이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요. patch first and rows only 이렇게 표시한다고 합니다. 역시 n은 숫자인 겁니다. 제가 숫자 대신에 그냥 n을 넣은 거예요. 자,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개념 정도를 빠르게 살펴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층형 지리와 셀프 조인의 특징. 계층형 지리. 계층형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해요. 계층형 데이터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자기 참조 모델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조직, 메뉴, 부품. 모델이 자기 참조의 관계인 거예요. 엔터티가 순환 관계의 데이터 모델로 설계된 경우에 발생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때 스타트 위드 커넥트 바이 구문을 사용한다. 요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셀프 조인이 있습니다. 셀프 조인, 스스로 조인하는 거죠.
동일한 테이블을 대상으로 조인을 하는 거예요. 한 테이블 내에 컬럼 간 연관 관계가 있는 경우, 함께 사용할 경우, 그러니까 함께 쿼리가 필요한 경우, 이때에 셀프 조인을 한다고 합니다. 에리어스 별칭 사용이 필수입니다. 계층형 지위와 셀프 조인의 예를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이렇게 말풍선의 설명도 달아놨습니다. 매니저 아이디가 너린 최상위 직원, 보통은 최고 경영자로 볼 수 있죠. 최상위 직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각 직원의 그 인프로의 아이디가 다른 직원의 매니저 아이디와 일치하는 모든 직원을 재기적으로 선택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스타트 위드 커넥트 있죠. 자, 요 구문 스타트 위드 커넥트 이렇게 계층형 질의를 한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구문이 이렇게 쓰인다 정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셀프 조인이죠. 엠플로이스 테이블을 두 번 참조해서, 두 번 참조해서, 그러니까 E라는 것으로 한번 참조하고요. M으로 한번 참조하는 겁니다. 그쵸? E라는 것으로도 한번 참조하고, 그쵸? M이라는 것으로도 한번 참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직원의 이름과 그들의 직속 상사 이름을 조회하는 거죠. 레프트 조인을 하니까 상사가 없는 직원도, 즉 최고 경영자도 결과에 포함되는 어떤 그런 최종 결과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SQL이 이것과 비슷한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이 두 개의 구문 함께 이렇게 비교해 가시면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피봇과 언피봇 정규 표식의 특징을 볼 건데요. 피봇과 언피봇의 특징, 피봇, 행을 열로 변환하여 데이터를 요약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럼 언피봇은 뭘까요? 열을 행으로 변환하여 데이터를 요약하기에 사용합니다. 이 특징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정규 표식 마지막인데요. 그러니까 문자열의 특정 패턴을 기술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여기 보시면 select from table name이잖아요. 근데 여기 reg exp like로 되어 있잖아요. 컬럼 이름이 요렇게 정규 표식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이메일 주소를 의미하는 이메일 주소를 갖는 그 문자열의 패턴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을 정규 표현식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정규 표현식이라는 것 자체가 좀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다 설명드리긴 뭐하고요. 요것도 이제 정규 표현식이라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잠깐 검색을 해보시거나 더 살펴보실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정규 표현식은 문자열의 특정 패턴을 기술하는 방법이다 라는 것 정도 체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